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사우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우디와 관련해서 계속 5세대 기체 구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GCAP 얘기도 그렇고 칸도 100대를 구매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사우디의 유로파이터 추가 구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구매한다는 건 아니고요. GCAP의 그룹 내에서 사우디가 GCAP에 들어오고 싶다면 타이푼을 추가 구매를 하고 추가 구매분에 대해서 직접 조립을 해보면서 엔지니어링 실력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기분 나쁘죠. 무슨 불량 서클도 아니고 야 우리 서클 들어오려면 너 빵 셔틀해, 약간 저한테는 이런 느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해당 뉴스는 디펜스 뉴스의 2월 13일 기사입니다. 근데 이 기사에 좀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의 KF-21 이야기를 잠시 해볼 겁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국내외적으로 사우디에 KF-21을 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국내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KF-21이 여러 나라에 이제 팔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올해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나라가 있지만 중동 2개국 얘기가 나오면서 사우디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비단 국내 소식에만 국한이 된 게 아니고요. 해외 기사에서도 이런 내용들 확인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사우디 국방부가 그 대한민국에서 KF-21 관련된 이제 인원들이 가서 브리핑하는 내용들 사진 올라왔다가 급하게 삭제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해프닝도 아니지. 왜냐면 해외 군사 전문지들이 그거 다 캡처해서 보여주고 했었고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살짝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사우디가 칸이며 그리고 GCAP며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유로파이터 이런 기체들 구매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KF-21 갑자기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까요? 물론 갑자기는 아닙니다. 그쵸? 계속 얘기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살짝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뒤에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기사는요. 레오나르도 CEO 최고 운영 경영자죠. 이 사람이 GCAP에 스무스하게 참여를 하려면 유로파이터 타이푼부터 구매를 해서 실력을 차츰차츰 올려서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디 지금 기분 나쁩니다. 지들이 뭔데 돈 주고 사면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야기해보면요. 사실 이러한 얘기는 요 근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24 영국의 국방위원회의 GCAP 보고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탈리아 총리 조지아 멜로니가 사우디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사우디에 직접 가서 우리 이탈리아는 사우디가 GCAP 참여하는 거 지지해. 단 조건이 있어. 니네는 즉시 참여할 수 있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왜? 너네 아직 제조나 이런 산업 역량들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사우디에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밑밥으로 깔면서 MOU를 체결하고 와요. 어떤 MOU냐면 전투기와 헬기 산업 협력에 대한 MOU입니다. 자, 그 일이 있고요. 현재 MOU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요.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CEO 로렌조 마리아니가 디펜스 뉴스와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멜로니 총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요. 자, GCAP 파트너 무리 없는 참여를 위해서는 돈만 있어서는 안 돼. 산업 역량을 고려한 단계적 진입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12월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GCAP 그룹 내에서 추가 참여자가 들어오는 것은 다 좋다. 그렇지만 돈만 있는 건 안 되고 산업 역량이 검증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은 열려 있다. 그렇지만 역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로렌조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걸 표현을 노골적인 레오나르도의 제안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사우디가 GCAP에 들어오고 싶다면 타이푼 추가 구매해라. 그리고 NH90 헬기를 또한 구매를 해라. 그래서 이런 방산 제품들을 추가 구매를 하고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하면서 실력을 길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실력을 길러서 GCAP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쌓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차세대 전투기가 뭔지 사우디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레오나르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GCAP 2024 보고서를 들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 내용과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4 그 영국 국방위원회의 GCAP 보고서에 따르면요, GCAP의 성공을 위한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GCAP 설계와 생산을 위한 인력 확보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요, 현재 설계 생산 인원, 즉 뭐죠? 맞습니다. 유로파이터의 설계 인원과 생산 인원을 유지하는 게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까지 추가적인 유로파이터의 수주가 필요하고, 이런 수주를 통해서 현재 설계 인원 그리고 생산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 영어 공부하면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이탈리아 입에서 나오지만 영국도 이러한 이탈리아의 이런 요구사항을 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사우디는 지금 관계 좋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방산 협력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탈리아의 입을 빌려 이거 사우디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사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레오나르도 CEO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디가 직캡 참여 진짜 원한다. 그래서 너네가 빠르게 이런 거 유로파이터랑 NH90 헬기 구입해서 가능한 빠르게 성사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에 양념을 칩니다. 야, 이거 나 니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탈리아가 걸프 지역에서 협력 확대를 하는 그런 전략을 반영한 것이야. 오해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맺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듣고 사우디는 기분이 어떨까요? 저라면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그쵸? 빵 셔틀 아닙니다. 유로파이터 셔틀 아닙니다. 사우디. 그런데 좋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자, 72대의 유로파이터 운영국 사우디 추가 도입 검토하겠다. 그리고 니네가 말한 NH90 헬기 도입 가능성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렇게 참고 갑니다. 사우디 뭔가 노력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우디가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가? 우리 칸 때도 이야기 나왔죠. 그쵸? GCAP 이야기 나왔고, 뭔가 계속 저자세로 다른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제 생각과 함께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 채널에서는요, 그 브레이킹 디펜스의 국제 정세 전문가 그분의 이야기를 빌려서 사우디의 뻥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뻥카에는 뭐가 있었죠? 네, 칸도 있었고요. 그리고 GCAP도 있었고 라팔도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그때 결론은 뭐였죠? 결국 첫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F-35 5세대 기체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방위 조약 협약을 위한 압박용 카드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뭐 그때 댓글을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부분 공감이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유로파이터 추가 구매도 어떻게 보면 저 자세로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KF-21을 사우디가 뭐 구매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저는 이런 사실 의문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은 KF-21과 관련된 내용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사우디의 이런 뻥카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구매하려고 했던 칸이나 GCAP 이런 사우디의 입장이 새 국면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자국 방산 우선주의에 따라서 조만간 이렇게 줄타기하는 걸프 지역의 이런 질서가 정리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정리는 곧 시작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탈리아와 일본이 너무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요, 이탈리아는 오늘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일본 역시 사우디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지난 브레이킹 디펜스의 기사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때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일본이 유럽과 6세대, 즉 6세대라는 표현 그렇게 바르진 않죠. 아무튼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하면서 일본은 다른 건 모르겠고 소부장과 관련된 생산량과 그리고 기술 확보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고, 이런 일본의 주요한 목표는 사우디의 목표와 중복이 될 수 있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밥그릇 싸움이 될 거다라고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사우디의 진입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또 내용 말씀드리면, 야, 사우디는 GCAP 참여할 때 쭉정이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메인으로 참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건 사우디의 입장이고요. 결국은 사우디도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오나르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무튼 이런 분석이 있었고, 지금 이탈리아와 일본은 상당히 고자세예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이런 거 정리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이렇게 고자세를 취하는 거는, 이탈리아도 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즉 뭔가 결정이 돼서 사우디가 F-35로 방향을 틀 거다라면 그 전에 최대한 현재 상황을 이용해서 유로파이터나 관련 방산 제품 팔고 싶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F-35랑 GCAP는 급이 다른 기체인데 그렇게 동등하게 판매 대안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냐? 네, 그렇죠. 물론 세대급으로 나누자면 GCAP가 미래의 전투기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아직 멀었잖아요, 이거. 그죠? 영국 보고서에서도 2035년 거의 불가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아직 본인들이 뭘 만들지에 대한 정의도 모른다고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F-35의 개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 전 소개해드린 TR-3의 지연, 즉 블록4의 지연이 계속돼서 TR-3 업그레이드가 2026년 말까지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FOT, 즉 FOC를 위한 테스트들이 1년 정도, 그리고 그 테스트가 정말 무리 없이 끝나야 2028년, 아니죠, 28년은 너무 짧죠, 진짜 빨라야 2029년에나 이제 FOC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로 아마 이런 대체안에 거의 가까운 기체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GCAP를 물론 조인트 벤처,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그 합동 정부 기구 GIGO를 만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얼마 전 항공만능론의 기사를 소개해드리며 일본은 아예 이거 자국 내 선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으로 물론 GCAP의 그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서 미국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은 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위한 출구 전략,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GCAP의 성공 가능성이나 그리고 참여국들의 다른 생각을 보면, 제가 사우디라면 GCAP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F-35 구매를 어떻게 해서든 이 트럼프와 협상을 통해서 얻어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런 와중에 근데 대한민국 KF-21 수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물론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KF-21 사우디의 수출을 완벽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사우디 입장에서 확인돼야 될 상황들, 즉 F-35의 도입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그렇기 때문에 이 KF-21 수출권은 뭐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우디가 직접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F-35를 구매했다고 KF-21을 구매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즉 미래 관계를 위한 외교용 정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되면 뭐냐, 주력으로 사용하는 그 목적만큼 많은 판매량을 올리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뭐냐. 자, 그래서 사우디 트럼프 만나기 전까지는 다른 대안, 무엇의 다른 대안? 네, F-35의 다른 대안, 유로파이터, 라팔, KF-21, G캡, 이런 대안과 관련해서 절대 계약 도장을 찍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KF-21 물론 잘 되면 좋지만 사우디 가서 브리핑했다고 뭐 계약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칸은 사우디가 직접 터키 찾아가서 만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독일의 반대로 계속 미뤄졌다가 올 4월 금수조치 끝났습니다. 그리고 라팔, 얼마 전에 다소 관계자들과 사우디 만나서 라팔 구매하겠다, 이런 또 회의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봤을 때 가서 브리핑했다고 KF-21 100%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